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산이 35.5도, 대구 33.1도, 구미 32.1도, 안동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들어서 달성에 10mm를 비롯해 청도와 구미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비가 오늘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오늘 밤에도 일부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철을 맞아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 군과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폭염 대비 독거노인 안전대책을 통보하고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4,252개소를 적극 활용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마을 방송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홍보하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생활관리사를 통한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청도 군의 한 업체가 돈사 허가를 받은 뒤에 불법적으로 확장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공사의 산림 회수는 물론 수로까지 바뀌어서 주민들은 산사태의 저수지 오염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풍광면의 한 마을 뒷산. 곳곳에 수십 년 된 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있는가 하면 전봇대까지 아무렇게나 옮겨져 있습니다. 폭 7m, 길이 100m에 이르는 길이 허가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저 안에 논이 있는데 이 석을 파가지고 저가 실드 벗기 위해서 이거 해라. 나무도 있지 않았어요? 이 똑같아요, 이거. 원래는? 길을 따라 올라갔더니 지난해까지 논이던 1,300제곱미터 정도가 어느새 평평한 들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인데 지난해 12월에 허가난 돈사 공사 현장과 붙어 있습니다. 돈사 다른 쪽으로는 100m에 이르는 불법 수로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탕물이 10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 지금 작은 저수지지만은 이게 이제 가면 저기에 큰 저수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오염이 되는. 돈사 공사장 바로 밑에는 아직 허가도 안 난 오폐수 처리 시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진입로 역시 허가 내용과 달리 1m 이상 높여 공사를 했고 축대는 산에서 가져온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현장 주변 곳곳에는 공사 폐기물도 묻혀 있습니다. 이 돈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돈사는 8,000제곱미터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률 관계를 협의를 하는데 그 서류로만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얘가 회신해 줬어요.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뒤 조금씩 돈사를 넓혀 나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농어촌 공사와 청도군이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아 당초 허가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또 권역으로 이렇게 개발했는 것도 그 농어촌 공사에서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이거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돈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청도군은 불법 공사와 산림 훼손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산림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5분쯤 대구시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49살 A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가 목과 허리 등을 흉기에 찔려 출혈 과다로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상주경찰서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82살 박모 할머니를 살인 혐의로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일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타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약병과 농약을 옮겨 담은 병이 박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데다 할머니의 옷과 전동 휠체어에서도 농약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박 할머니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일가족 4명을 검거해서 운영자 40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대구시 수원구의 한 원룸에서 친형과 조카, 아버지 등을 도박 사이트 운영에 끌어들여 6달 동안 8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영 사무실을 위장하기 위해서 고시원을 얻어 컴퓨터를 두고 원격 프로그램으로 접속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메르스가 언제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잊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는데도 하회 마을의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고택 체험객도 반토막 났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하회마을 관광객 수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이달 중순 일주일간 입장객은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0여 명에 비해 4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손님도 많이 줄고 매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되죠. 하회마을 내 40여 곳에 달하는 민박집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된 채 그대로 지속돼 숙박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야 8월 예약이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거의 완전 전멸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아마요. 텔레비에서 계속 진정됐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아주 심각해요. 청송 송소고택의 체험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13개 방을 운영 중인데 예년 이맘때면 다음 달 15일까지 120~130건이 예약됐지만 지금은 65건, 딱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예약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러면은 저희 집만의 문제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지역의 관광 경기는 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미김천혁신도시, 경산창의지식서비스도시를 연계한 서남북권을 비롯해 102대 신도청 중심인 북부권, 그리고 원자력 중심의 동해안권 등 3개 권역으로 국가 재난안전 클러스터를 추진합니다. 10년 동안 5천억 원에서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경상북도는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안전 시뮬레이션 연구개발센터, 국립외상후 스트레스 치유센터, 특수재난 트레이닝센터,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등 23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오늘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동을 위해서 성금 6억 7천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금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난치병 아동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통해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을 벌여 2001년부터 지금까지 1,131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88억 5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도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무역과 통상 전문가로 가칭 프라이드 농식품 수출단을 설치해서 맞춤형 전략 상품을 발굴하고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생산자 단체에 직접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수출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수출 특공대를 양성화하고 아이송시와 선인장, 떡볶이, 떡 등 수출 프론티어 상품으로 우선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